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팀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상호 의존성이라는 말이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의 상호 의존성을 먼저 이제 정의를 해보면, 이제 인터 디펜던스라는 거는 말의 의미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게 뭔지를 이제 살펴보면 될 건데,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상호 의존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된 목표에 관련되어 한 상호 의존성이 있는 거니까, 목표에 대해 뒤에 살펴보겠지만, 목표 상호 의존성이 높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끝냈을 때 돌아오는 결과에서 서로 의존성이 있다라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목표와 결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상호 의존성이라는 건 뭐냐면 팀 구성원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나 리소스에 대해 다른 팀 구성원들과 팀의 다른 구성원들과 하고 의존하는 정도가 타스크 인터디펜던스, 과제 상호 의존성입니다. 이런 상호 의존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수준의 상호작용과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합, 순차적, 상호적, 포괄적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풀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합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팀원들이 4명이 있는데 각자가 자기 넘버 1, 2, 3, 4 4명의 팀원이 서로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화살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을 해서 더하니까 이 그룹의 뭐 결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제가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동차 세일즈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파는 영업사원들이 각자 연간 판 자동차 수를 더하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이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뭐 자동차 판매원들과 상호작용 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세일즈맨들끼리 서로 뭐 이렇게 영업 정보를 공유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자동차를 파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거의 없이 각자 팔아서 전체 목표를 내고 실제로 목표를 각자한테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작업 할당을 독립적으로 완료한 다음에, 그러니까 할당된 작업량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각자 산출하는 것을 더해서 회사 전체 팀의 결과가 되는 그런 이제 상호 의존성이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가 상호 의존성이나 조정이 가장 낮은 수준의 뭐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퀀셜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순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멤버가 4명인데 멤버 1이 자기 일을 끝내서 멤버 2에 넘기고요. 그리고 멤버 2가 이 넘버 5를 받아가지고 자기 또 할 일을 더해가지고 멤버 3한테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멤버 3가 자기 일을 더해서 멤버 4로 옮겨서 멤버 4가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상호작용이 그 각 직전에 있는 서로 옆에 있는 사람과 간에만 이제 어떤 활동이 그런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후반부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직전에 있는 멤버 3에서만 영향을 받는 거지 멤버 1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멤버는 멤버 1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멤버 4가 하는 일의 직무일이 결정되는데 이 사람이 멤버 1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각자 옆에 앞뒤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있는 거고, 멤버 4가 다시 멤버 3한테 작업을 지시해서 뭐 수정하거나 그런 게 불가능한 이제 그런 업무 프로세스, 상호 의존성을 이제 순차적인 상호 의존성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풀드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아진 이제 상호 의존성인 거죠. 복잡해진. 그다음에 세 번째 상호 의존성은 뭐냐면 이제 각자 여기 보면은 이제 멤버 1이 멤버 2한테 멤버 2에게 자기 일을 결과를 넘기면 멤버 2가 한 다음에 그게 불만족한 게 있으면 다시 멤버 1한테 넘겨서 서로 이들 간에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작업인 거죠. 그리고 멤버 2가 다시 멤버 3한테 넘겨서 멤버 3가 멤버 4가 작업한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이 나고요. 물론 멤버 3와 멤버 2 간의 상호작용은 없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 하는 결과로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멤버 4가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지만 여기는 이 사람들끼리의 어떤 상호작용이 좀 더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순차적인 것보다는 서로 이제 상호 교호적으로 리시프로칼이 상호 교호적으로 일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상호 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상호작용이 이제 컴프레hensive, 복합적인 이제 그런 상호 의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멤버 1이 각자 모든 멤버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구성원 간의 최고 수준의 상호작용이나 조정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제 구성원이 팀 작업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협업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누구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멤버 1은 멤버 2하고만 일을 해야 되고 멤버 3하고 멤버 4만 일해야 되고 여기는 member 1과 멤버 2 각자 인접된 사람들만 일방향으로 일하는 거고 여기는 서로 상호작용이 없지만 이 경우 멤버 1 같은 경우는 멤버 3하고도 일할 수 있고 멤버 4하고도 일을 할 수 있고 멤버 2하고도 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가장 최고 난이도의 상호 의존성을 가지는 거고 이런 일을 팀으로 이렇게 일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아주 높은 고도한 수준의 팀워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은 아무나 다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지만 그 월드컵 팀이 그 서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서 일하는 작업을 보면 뭐 각자 뛰는 경우도 아니고 누구가 누구한테만 이렇게 서로 패스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거의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멤버와 함께 서로 볼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해서 점수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구팀 같은 경우에 이런 컴프레hensive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일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팀이 결과를 잘 만들어내려면 서로 간에 엄청난 좋은 상호작용과 그다음에 협력이 요구되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과제에 대한 이제 의존성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존성, 상호 의존성 중에 두 번째가 목표 의존성인데, 목표 의존성은 팀 구성원이 팀 목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결과적으로 개인 목표를 해당 비전과 일치시킬 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적용팀 한번 봐보세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이제 한 배를 같이 이제 뭐랄까 운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룰을 적어서 달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8명가는 한 명이 한 명처럼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역할, 목표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웃컴 인터디펜던스라는 게 세 번째 상호 우전성의 세 번째인데 결과의 인터디펜던스죠. 그래서 팀에서 작업한 결과를 받는 피드백이나 결과, 그러니까 보상받는 거죠. 측면에서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의 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팀이 어떤 결과를 달성했는데 모든 사람이 팀의 결과에 따라서 동일한 결과를 받게 되면은 아웃컴 인터디펜던스 상당히 높은 거고요. 8명이 동일한 결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팀원들이 좀 더 이제 성과 결과를 더 많이 받게 되면은 개인별 결과에 따라서 팀을 받게 되면 아웃컴 인터디펜던스가 낮은 거죠. 그래서 팀 구성원이 팀에 얻는 보상을 공유할 때 높은 수준의 결과 상호조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8명에게 공통의 목표를 주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따라서 동일한 평가 결과, 동일한 보상을 인센티브를 받게 하면 아웃컴 인터디펜스가 높겠지만 8명이 같이 일했는데 실제로 보상은 각자가 기여한 거에 따라서 아웃컴을 나눠주게 되면은 사실 아웃컴 인터디펜던스는 낮은 거죠. 팀으로 함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경영자나 매니저가 어떻게 보상 구조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팀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그 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상을 주는 정도를 팀원들이 같이 받게 하느냐에 따른 정도와 그리고 실제로 그 구성원이 각자 개인이 달성한 정도에 따라서 결과를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웃컴 인터벤트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결과를 보면은 과제 상호 의존성은 팀 퍼포먼스와는 이제 상당한 중간적인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팀의 커미먼트,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커미먼트가 팀 커미먼트를 보게 되면은 거의 인터디펜던스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제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이 이제 팀의 정의와 그다음에 유형,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팀이 실제로 일을 하는 프로세스와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12월 5일 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디오를 관찰하시고 비디오를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또 우리 배우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 결과를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